새벽 5시가 조금 넘었을 무렵이었고 아직 해는 공원 담장 너머에서 올라올 기척만 보이고 있었으며 벤치마다 밤새 맺힌 이슬이 식지 못한 채 얇은 물기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었니? 낡은 코트를 여민 할머니가 늘 그 자리에서 입을 열었고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이상하게 또렷하여 새벽 공기를 타고 천천히 번져나가곤 하였습니다. 러닝화를 신은 중년 남자가 지나치다 말고 속도를 늦추었습니다. 또 시작이네. 그의 숨이 거칠게 고였고 옆에서 함께 걷던 여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매일 저래. 몇 년째라던데. 아들 기다린다잖아. 전쟁통에 잃어버렸다나. 그 말은 확신보다는 소문에 가까웠고 둘은 더 묻지 않은 채 다시 발걸음을 재촉하였습니다. 자갈길이 바스락거렸고 그 소리가 할머니의 두 번째 외침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민수야, 추운데 옷은 챙겨 입었니? 이번에는 조금 더 낮았고 바로 곁에 누군가 앉아있다는 듯한 어조였습니다. 할머니는 허공을 보며 고개를 약간 기울였고 마른 손이 코트 주머니를 더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손끝이 주머니 안에서 무언가를 찾다가 천천히 멈추었고 이내 꺼내든 것은 손바닥만 한 흑백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사진 가장자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진 흔적으로 하얗게 달아있었고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엄지가 그 얼굴을 따라 움직였고 손톱 끝이 미세하게 떨리다가 사진 위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왜 이렇게 늦어? 아주 작게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말이었고 곧바로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수야. 그때 공원 입구 쪽에서 이어폰을 꽂은 청년 하나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달리던 속도를 늦추더니 벤치 쪽에서 들려오는 이름의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운동화 밑창이 자갈을 누르는 소리가 짧게 났다가 멎었습니다. 민수야, 밥은 먹고 다니는 거지? 청년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들썩였고 그는 이어폰을 한쪽만 빼어들었습니다. 이름이 다시 한번 들려왔고 이번에는 더 또렷하였습니다. 민수야. 그는 고개를 들었고 시선이 벤치 위에 할머니에게 닿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발끝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숨이 가슴 안에서 걸린 듯 멈췄고 손이 무의식처럼 바지 주머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강아지를 산책시키던 노인이 중얼거렸습니다. 쯧쯧. 또 그 이름이구먼. 오늘은 젊은 사람이 서 있네. 괜히 말 섞지 마. 괜히 마음만 다쳐. 청년은 그 말을 들은 듯도 듣지 못한 듯도 서 있었고 손 안에서 차가운 금속이 만져졌습니다. 그는 그것을 꽉 쥐었다가 천천히 꺼내보았습니다. 오래된 군번줄이었고 체인은 달아있었으며 작은 금속판에는 희미해진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민수. 그의 입술이 거의 소리 없이 그 이름을 따라 움직였고 목젖이 한번 크게 오르내렸습니다. 벤치 위에 할머니는 아직 그를 보지 못한 채 사진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늦게까지 돌아다니면 감기 든다니까. 그 말끝이 조금 흔들렸고 코끝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얇은 피부를 스치며 지나갔고 할머니는 사진을 다시 접어 주머니에 넣으려다가 멈추었습니다. 청년의 그림자가 벤치 아래로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숨을 고르는 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저기. 말이 채 이어지지 못하고 공기 속에 걸렸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동자가 초점을 찾듯 흔들리다가 청년의 얼굴 근처에서 멈추었습니다. 민수야. 그 부름은 습관처럼 흘러나온 것이었고 기대와 체념이 뒤섞인 아주 오래된 울림이었습니다. 청년의 손이 군번줄을 더 세게 움켜쥐었고 손등 위로 핏줄이 도드라졌습니다.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한 채 할머니와 몇 발짝 떨어진 자리에서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새벽빛이 조금씩 번져 그의 눈가를 비추었고 눈동자 안에서 무언가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멀리서 종이 울리듯 공원 시계가 6시를 알렸고 그 맑은 소리가 두 사람 사이에 떨어졌습니다. 민수야, 왜 이렇게 늦었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더 이상 크게 울리지 않았고 바로 앞 사람에게 묻는 듯 낮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코트 자락을 흔들었고 청년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다가 닫혔습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할머니를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새벽 공원은 점점 밝아지고 있었고 그 이름은 세 번째로 공기 위에 얹혔습니다. 민수야.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청년의 목소리는 낮았고 끝이 약간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대답 대신 사진을 다시 꺼내들었고 주름진 손끝이 종이 모서리를 천천히 펴고 있었습니다. 우리 민수 군대 가기 전이야. 이때가 23이었지. 사진이 청년 쪽으로 조금 기울었고 새벽빛이 그 위에 번졌습니다. 군복을 입은 젊은 남자가 어색하게 웃고 있었으며 모자의 챙 아래로 또렷한 눈매가 보였습니다. 청년의 숨이 멈춘 듯 끊겼다가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한 걸음 더 다가섰고 사진을 들여다보는 눈동자가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거 뒤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할머니는 사진을 뒤집었고 손이 조금 더 심하게 떨렸습니다. 종이 뒷면에는 연필로 눌러 쓴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김민수 132764. 군번 숫자가 빛에 스치며 드러났고 청년의 손 안에 쥐어져 있던 군번줄이 미세하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 번호 아직도 기억나. 할머니는 눈을 가늘게 뜨며 숫자를 따라 읽었습니다. 132764 저녁마다 편지에 그렇게 적어보냈어. 혹시나 잊어버릴까봐. 청년의 목젖이 크게 한번 움직였고 그는 주머니에서 군번줄을 꺼내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금속판 위에도 비슷한 숫자가 새겨져 있었고 세월에 닳아 마지막 두 자리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김민수였습니다. 공기가 잠시 멎었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군번줄 위에 내려앉았고 손끝이 허공에서 머뭇거리다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금속에 닿는 순간 차가운 촉감이 손바닥을 타고 올라간 듯 손등이 가늘게 떨렸습니다. 할아버지? 청년은 고개를 끄덕였고 말 대신 입술을 한번 깨물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들었습니다. 전쟁통에 헤어진 어머니를 평생 못 찾았다고. 이름도 주소도 다 잃어버렸다고. 할머니의 손이 군번줄을 쥔 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이 살아있었단 말이야? 아니요,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할머니의 어깨가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사진을 쥔 손이 조금 힘을 잃었고 종이가 바람에 살짝 흔들렸습니다. 그래도 마지막까지 찾으셨다고 했습니다. 편지 한 통을 늘 서랍에 넣어두셨습니다. 편지. 보내지 못한 편지였습니다. 경북 어디쯤에 살던 순자에게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가 닫혔고 눈동자가 청년의 얼굴을 더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공원 나무 위에서 새 한 마리가 날갯짓을 했고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도 비가 왔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역에서 손을 놓쳤지. 사람들한테 밀려서. 민수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는데 기차 소리에 다 묻혀버렸어. 청년은 숨을 죽인 채 서 있었고 손가락이 군번줄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비가 그렇게 왔어. 군복이 다 젖었는데도 우산을 나한테 씌워주더라. 자기는 괜찮다면서. 할머니의 눈가가 빛을 머금었고 고개가 아주 천천히 숙여졌습니다. 그 손을 내가 놓쳤어. 말끝이 사라지자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언제 모였는지 모를 구름이 해를 가렸고 바람이 조금 거세졌습니다. 공원에 남아있던 몇 사람도 하나둘 자리를 떠났습니다. 툭! 차가운 물방울이 사진 위에 떨어졌습니다. 청년이 하늘을 올려다보는 사이 빗방울이 더 굵어졌고 벤치 위에 둔 사진이 젖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젖습니다. 청년이 재빨리 자신의 겉옷을 벗어 사진 위로 덮었고 두 사람의 손이 순간 스쳤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생각보다 차가웠고 청년의 손은 뜨거웠습니다. 비는 금세 세차게 쏟아졌습니다. 나무잎을 두드리는 소리, 흙냄새가 올라오는 냄새, 코트 자락을 적시는 차가운 감촉이 뒤섞였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청년은 빗속에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내가 약속을 못 지켜서 미안하다. 살아있다면 꼭 한 번은 다시 부르고 싶다. 할머니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이 빗물인지 다른 것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외침이 아니라 바로 앞사람에게 건네는 숨결 같았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숙였고 빗물이 그의 눈썹 끝에서 떨어졌습니다. 저는 손자입니다. 김민수의.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이제 한 발짝도 채 남지 않았고 빗소리가 그 틈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손을 들어 청년의 뺨 근처에서 멈추었고 끝내 닿지 못한 채 공중에 머물렀습니다. 시간이 이렇게 흘렀구나. 공원 시계가 7시를 알렸고 그 소리가 빗속에서 둔하게 울렸습니다. 멈춰있던 시계가 아주 조금씩 다시 움직이는 듯 하였습니다. 비는 잦아들었고 벤치 아래로 물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젖은 흙냄새가 진하게 올라왔고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청년의 얼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들 아들이라고 생각했지. 할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젖어 있었고 숨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내가 맨날 민수야 부르니까 잃어버린 아들 찾는 줄 알더라. 청년은 조용히 듣고 있었고 군번줄을 쥔 손을 천천히 풀었습니다. 아들이 아니야. 할머니의 시선이 허공을 스쳤습니다. 남편이야. 내 남편 김민수. 그 이름을 말하는 순간 입술이 조금 더 단단해졌고 손등 위 핏줄이 또렷하게 올라왔습니다. 20살에 시집왔어. 그 사람 나보다 2살 위였지. 말은 없었는데 웃으면 눈이 먼저 접혔어. 청년의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사진 찍을 때 늘 어색하게 웃으셨답니다. 아버지가 그랬습니다. 할머니의 눈동자가 다시 청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 청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그 사람의 손자입니다. 공기가 조용히 가라앉았습니다. 멀리서 우산을 접는 소리가 났고 몇몇 주민들이 둘을 힐끔거리며 지나갔습니다. 저 할머니 또 시작이네. 이번엔 젊은 사람까지 붙었어. 가족인가 보지 뭐. 수군거림이 빗물 위를 미끄러지듯 스쳐갔습니다. 청년의 턱이 잠시 굳어졌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코트 안쪽을 더듬었고 안주머니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가장자리가 누렇게 발에 있었고 봉인도 이미 여러 번 열렸다 닫힌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거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야. 봉투 안에서 종이를 꺼내는 손끝이 조심스러웠고 빗기에 젖은 손가락이 종이를 붙잡으며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순자야, 내가 돌아가면 마을 어귀감나무 아래서 기다려. 할머니의 입술이 문장을 따라 움직였습니다. 약속 못 지키면 그땐 내가 날 한 번만 불러다오. 청년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매일. 그래. 혹시라도 어디선가 들을까봐. 말끝이 작아졌고 종이가 손 안에서 구겨질 듯 움켜쥐어졌습니다. 청년은 잠시 망설이다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고 뚜껑을 여는 순간 오래된 나무 냄새가 퍼졌습니다. 할아버지 유품입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시계 하나와 빛이 바랜 반지, 그리고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자가 있었고 수줍게 웃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숨이 턱 막힌 듯 멈췄습니다. 이거 내가 보낸 거야. 손이 사진 위로 떨어졌고 손가락 끝이 얼굴을 더듬듯 쓸었습니다.
전쟁 나기 전에 기념으로 찍은 거야. 청년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사진을 늘 베개 밑에 두셨답니다. 다른 건 다 버려도 이건 못 버리셨답니다. 할머니의 무릎이 갑자기 힘을 잃은 듯 휘청였고 청년이 재빨리 팔을 내밀었습니다. 코트 자락이 젖은 벤치에 스치며 낮은 소리를 냈습니다. 괜찮으세요? 대답 대신 할머니의 손이 청년의 소매를 붙잡았습니다. 손아귀 힘은 약했지만 쉽게 놓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나 잊은 줄 알았어. 눈동자가 초점을 잃은 듯 멀어졌고 입가가 작게 떨렸습니다. 다들 죽었다고 했어. 이름도 못 남기고 묻혔다고. 청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끝까지 찾으셨습니다. 주소가 틀려서 이름이 바뀌어서 계속 빗나갔다고 했습니다. 마을 아주머니 둘이 가까이 다가와 서 있었습니다. 무슨 일래? 손자라네. 에이 설마. 그 말이 들렸는지 할머니의 고개가 천천히 들렸습니다. 설마 아니야. 낮고 또렷했습니다. 이의 눈이 그 사람 눈이야. 청년의 눈가가 붉어졌고 고개를 숙인 채 숨을 삼켰습니다. 할머니는 상자 속 시계를 집어들었습니다. 멈춰있는 시계였고 바늘은 3시 15분에 멈춰 있었습니다. 이 시간 그날 기차 떠난 시간이야. 손끝이 시계바늘을 스치자 미세한 금소금이 났습니다. 멈춰있던 시간이 손안에서 서늘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허공이 아니라 바로 앞에 청년을 향한 부름이었습니다. 그 이름 안에 50년이 넘는 세월이 눌어붙어 있었고 할머니의 눈동자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무릎이 완전히 꺾이듯 내려앉았고 청년이 두 손으로 부축하였습니다. 젖은 흙이 치맛자락에 묻었고 주변의 수군거림이 잠시 멎었습니다. 이제 찾았구나. 할머니의 손이 청년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차갑던 손끝이 조금씩 온기를 찾아가고 있었고 청년은 그 손을 마주 잡은 채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공원 위로 흐린 햇빛이 비쳤고 멈춰있던 시계가 아주 미세하게 들리지 않을 만큼 작은 소리를 내며 흔들렸습니다. 공원 벤치 위에 빗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고 나뭇잎 끝에서 떨어진 물방울이 천천히 흙 위로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고 청년은 그 곁에 서 있다가 조심스레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은 낮게 깔렸고 공기 위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눈꺼풀이 천천히 감겼다가 다시 떠졌고 시선이 멀리 나무 사이를 지나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아프셨어? 폐가 많이 상하셨다고 했습니다. 전쟁 때 다친 자리도 오래 남아 있었고 마지막엔 숨 쉬는 게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코트 자락을 움켜쥐었습니다. 천이 구겨지는 소리가 작게 났고 손마디가 희게 변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청년의 목소리가 조금 더 또렷해졌습니다. 순자한테 내가 약속 못 지켜서 미안하다고. 그 말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할머니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고 고개가 아주 조금 숙여졌습니다. 약속이라면 감나무 아래서 다시 만나자던 거. 예.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못 가면 대신 누군가 보내겠다고도 하셨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낯설게 들렸습니다. 청년은 손바닥 위에 군번줄을 펼쳐 보였습니다. 빗물이 마르며 금속 표면이 흐릿하게 빛났습니다. 이거 할머니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이 군번줄 위에 내려앉았고 손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손끝이 금속에 닿는 순간 차가운 감촉이 전해졌고 숨이 짧게 끊어졌습니다. 이걸 아직도 베개 밑에 두셨습니다. 매일 만지셨다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군번줄을 두 손으로 감싸주었습니다. 체인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리며 가볍게 부딪히는 소리를 냈습니다. 이 사람 손도 늘 이렇게 차가웠어. 청년은 아무 말 없이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의 어깨가 아주 살짝 스쳤고 그 접촉이 오래 남았습니다. 장례식 때 제가 물었습니다. 청년의 눈이 잠시 먼 곳을 향했습니다. 정말 찾을 사람 없으세요? 그랬더니 마지막 힘을 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 한 번만 더 불러줄 사람 있다. 할머니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공원 위로 햇빛이 조금 더 번졌습니다. 젖은 벤치가 천천히 마르기 시작했고 공기 속 냄새도 옅어졌습니다. 며칠 뒤 두 사람은 다시 같은 시간에 공원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나란히였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발끝이 전보다 덜 흔들렸습니다. 여기야. 할머니가 나무 한 그루를 가리켰습니다. 감나무는 없어졌네. 대신 벚나무가 섰구나. 청년은 고개를 들어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자 잎이 서로 스치는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오래된 편지에 종이 넘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군번줄을 꺼내 나무 기둥에 잠시 대어 보았습니다. 차가운 금속과 거친 나무 껍질이 맞닿았고 손이 그 위에 포개졌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외침이 아니었습니다. 숨결처럼 낮았고 바로 곁사람에게만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청년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는 천천히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마른 손과 젊은 손이 맞닿았고 온기가 오갔습니다. 할머니. 그 한마디에 할머니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힘을 주고 버티던 무엇이 스르르 풀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매일 안 불러도 되겠지. 제가 있습니다. 짧은 대답이었지만 그 말은 오래 머물렀습니다. 공원 시계가 8시를 알렸고 맑은 종소리가 나무 사이를 울렸습니다. 할머니는 군번줄을 다시 손안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웃음기가 아주 옅게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랜 길을 돌아 이제야 제자리에 앉은 사람처럼 목소리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청년은 그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벚나무 잎이 두 사람 위로 천천히 흔들렸고 접히지 않던 45년의 거리가 아주 조심스럽게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예전처럼 허공을 가르는 외침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벤치 위에 나란히 놓인 두 개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있었고 할머니는 등을 곧게 세운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안 부르세요? 청년이 옆에서 물었고 손에는 작은 종이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입가에 아주 얇은 미소를 얹었습니다. 이젠 들을 사람이 여기 있잖아. 청년은 고개를 숙여 웃었고 봉투에서 흰 국화 한 송이를 꺼냈습니다. 아직 이슬이 맺혀 있었고 꽃잎 끝이 새벽빛에 투명하게 비쳤습니다. 할아버지 좋아하셨답니다. 국화향. 할머니는 꽃을 받아들었고 손끝으로 꽃잎을 천천히 쓸었습니다. 부드러운 촉감이 손바닥에 닿자 숨이 길게 흘러나왔습니다. 저 사람 향기엔 둔했어. 그래도 꽃은 꼭 사오더라. 월급날이면. 벤치 한가운데 두 사람 사이에 국화가 놓였습니다. 바람이 스치자 꽃잎이 미세하게 흔들렸고 그 움직임이 오래전 기차 창밖 풍경처럼 느리게 흘렀습니다. 할머니. 청년이 말을 꺼냈다가 잠시 멈추었습니다. 저 사실 여기 오기 전까지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 괜히 상처만 더하는 건 아닐까 해서요. 모르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을 들어 청년의 소매를 가볍게 잡았습니다. 소나기 힘은 약했지만 놓치지 않겠다는 듯 단단했습니다. 모르는 건 편한 게 아니야. 그냥 빈 거지. 그 말이 천천히 공기 위에 얹혔습니다. 나는 매일 여기 와서 불렀어. 누가 듣든 말든. 안 부르면 진짜로 사라질까 봐. 청년의 눈동자가 조용히 내려앉았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 사라져. 할머니의 시선이 청년의 얼굴에 머물렀습니다. 내가 있으니까. 멀리서 아이들이 뛰어가는 소리가 들렸고 자전거 바퀴가 자갈을 긁는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예전과 다르지 않은 아침이었지만 벤치 위의 공기는 한결 가벼워 보였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지만 예전처럼 휘청이지는 않았습니다. 청년은 팔을 내밀었고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그 팔을 잡았습니다. 이 길 맨날 혼자 걸었어. 이제는 같이 걸으세요. 짧은 대답이었고 그 안에 많은 시간이 들어있었습니다. 공원 끝자락에 다다르자 할머니가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벤치를 돌아보았고 그 위에 놓인 국화를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두고 가도 되겠지? 예. 바람이 지켜줄 겁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그러나 또렷하게 말하였습니다. 민수야. 이번에는 허공이 아니라 가슴 안쪽을 향한 부름 같았습니다. 이름이 더 이상 흩어지지 않고 안으로 스며드는 듯 하였습니다. 청년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머니 후회하세요? 잠시 생각하는 듯 눈을 감았다가 이내 떴습니다. 후회는 젊을 때 하는 거야. 입가에 잔주름이 더 깊어졌습니다. 나는 그냥 오래 기다린 거지. 바람이 불어와 벤치 위 국화 꽃잎을 살짝 흔들었습니다. 햇빛이 조금 더 올라왔고 공원은 완전히 아침이 되었습니다. 청년은 할머니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 자주 와도 됩니까? 왜 묻니? 할머니가 눈을 가늘게 뜨며 웃었습니다. 가족이. 그 한 단어에 청년의 어깨가 작게 떨렸고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걸음이 나란히 이어졌고 자갈이 고르게 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처럼 한 사람의 목소리만 울리던 공원에 이제는 낮은 대화와 웃음이 함께 스며들었습니다. 벤치 위에 국화는 그대로 남아있었고 햇살을 받아 조금 더 환하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새벽 공원에는 더 이상 애타는 외침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끔 아주 낮고 다정한 속삭임이 바람에 실려 흘러가곤 하였습니다. 민수야.